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시장이 많이 안 좋죠? 근데 시장은 원래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지금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이 필요한데 사실 오름폭 대비해서 지금도 조정이 그렇게 심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받아야 될 조정을 받으면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심한 조정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코스피가 이 정도까지 조정을 한다고 해서 코스닥도 같이 빠지라는 법은 없는데 코스닥도 같이 빠지고 있는 게 지금 문제죠. 근데 코스닥이 지금 빠지는 거는 명백하게 지금 저평가 단계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은 정말로 오른 게 너무 없거든요. 근데 더 떨어져서 저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 과매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떨어진 상태에서는 급등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V자 반등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힘을 내보시죠. 그리고 여러분 바닥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데 상승장에서는 바닥 잡는 방법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장이 조금 횡보를 하거나 어느 정도 좋지 않을 때는 바닥을 좀 잘 잡아야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네프콘에 어느 정도 이론은 설명을 해드렸죠. 제가 설명드린 네프콘 글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기둥이 하나 있을 때는 받침대로 쓸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둥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지만 무언가를 이 위에 얹어도 양쪽에서 받쳐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있으면 추세가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개가 있으면 횡보 추세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요 업전 고점 이 매물대를 지지하고 올라갈 확률이 있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기둥들까지 생긴다면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기둥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기면 더 좋은 거고 여기서 이 한 개만 있어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대한광통신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하락을 하던 차트가 기둥이 한 개, 기둥이 두 개 나오고 거길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기둥들이 나왔기 때문에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걸 말씀드린 건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그냥 무조건 전고점 자리에서 지지를 할 때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중간에 기둥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그 기둥을 지지를 할 때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때 제가 현대약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 강한 매물대가 있었고 그 매물대를 그냥 지지하러 내려오면은 물론 반등할 확률도 있지만 이렇게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종목이 여기서 강하게 올라왔는데 음봉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음봉 보이세요? 이 음봉 다음에 양봉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이 강한 매물대로 다시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그때 현대약품의 이 자리를 매물대가 매우 많이 겹쳐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굉장히 좋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은 거길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고 내려갔으니까 점 부분 지지할 때 다시 잡아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지지선에서만 관심을 갖고 지지선에서 지지할 때 예를 들면 이 음봉에 종가에 매수를 해서 이 양봉에서 수익을 냈다면 혹은 수익을 내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음봉으로 쭉 빠질 때 평균 단가를 위협할 때 손절을 하거나 매도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하락하는 건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것에 따라서 현대약품도 같이 빠지는 건데 이런 자리에서 물을 괜히 타면은 손실만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언제 볼까요? 이게 다시 이 자리로 올라오는 어느 날에 보면 됩니다. 이런 자리로 올라올 때 다시 이 강한 매물대 위로 다시 올라오는 그런 날에 보면 되는 거고요. 특히 올라올 때 앞에서 말씀을 드린 거래량이 많이 터진 기둥을 형성시키면서 올라오면 더 좋습니다. 기둥을 두 개 만들면서 올라와도 돼요. 이게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기둥을 만들 수 있겠죠? 기둥을 만들었다가 다시 하라 그래서 또 기둥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 기둥이 만드는 이 매물대를 지지를 하는 날, 그런 날에 매수를 한다면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떨어지는 칼날을 그냥 잡으시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기둥을 만드는지를 보면서 매수를 하시면 당연히 결과론적으로 이 저점에 잡는 것보다는 높은 자리에서 잡게 되겠죠.
하지만 그 저점이 어디서 형성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된 자리에서 잡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잡으면 여기 이탈할 때 이런 데서 손절을 하면 돼요. 그래서 손절도 굉장히 짧거든요. 근데 저점인 줄 알고 샀는데 더 빠진다? 언제까지 기다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손절할 타이밍을 잡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런 이론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여기 이게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유닛이 많이 오를 만큼 올랐어요. 이렇게 많이 오를 만큼 오르는 동안 첫 번째 파동, 그리고 두 번째 파동, 그리고 이렇게 세 번째 파동, 심지어 이렇게 네 번째 파동까지 그리면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파동이 좀 잘 보이시죠? 첫 번째 파동, 두 번째 파동, 이렇게 세 번째 파동, 네 번째 파동. 일반적으로 종목은 두 번째 파동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안전해요. 두 번째 파동까지만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안전한데 강한 종목은 세 번째 파동까지 갑니다. 그리고 재료가 무시무시한 섹터는 네 번째 파동까지도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는 테마와 재료를 아주 잘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렇게 파동을 낼 만큼 내고 떨어지는 주식이 이렇게 점점 흘러내리는 주식을 어디서 봐야 되는가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은요. 최소한 61선까지는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오른 종목은 121선, 224일선까지도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이 21선까지만 빠지고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1파동, 2파동 정도만 갔을 때 21선 정도를까지 눌렸다가 다시 파동을 이어가는 건 있을 수가 있는데 3차 상승, 3차 파동 이상 간 종목들은 대부분 61선 수준까지는 눌린다고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게 눌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종목은요. 여기 안 빠지는 척 하다가 갑자기 뺍니다. 주식이 원래 그래요. 이 위에서 개미한테 물량을 넘기고 있는 거거든요. 많이 오른 종목이 떨어지지 않고 이 위에 구간에서 개미한테 물량을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급락을 해버립니다. 급락을 해서 이런 자리에서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개미를 손절을 시켜요. 여러분, 제가 바닥을 형성할 때는 기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1차, 2차, 3차 파동을 간 종목이 이렇게 흘러내릴 거잖아요. 흘러내리는 게 이제 1차 상승 고점 부분 정도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걸 예상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기둥이 여기에서도 이렇게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승한 캔들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 캔들을 지지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더 확률이 높은 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기둥이 만들어졌을 때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기둥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지켜야 될 자리를 의도적으로 더 깰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더 깨야 그 다음에 이 기둥을 만들 공간이 나오잖아요. 더 내려가야 기둥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올라왔다가 또 더 내려가야 이렇게 기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둥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지지를 하던지 말던지 하고서는 가는 게 이런 자리가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더 빠지지 않고 기둥 안 만들고 바로 이렇게 그냥 반등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반등하는 거 예상을 해서 들어갔다가 물릴 바에는 가는 거 그냥 보내주고 안전한 자리 찾자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만약에 그냥 반등할까봐 나 안 태우고 갈까봐 무서워서 이런 자리에서 사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 욕심 부리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반등 안 나올 수도 있다. 더 빠질 수도 있다. 더 빠졌는데도 다시 올라오고 더 빠졌는데도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기둥 만드는 것만 나는 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욕심을 안 버리고 정말 안전한 자리에서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리 나 두고 가면 어떡하냐. 이거 욕심이라고요. 근데 이런 자리 하실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비중 줄여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더 빠지면 그 비중 작으니까 그냥 들고 계시다가 기둥 만들고 또 기둥 만들었을 때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걸 보시면요. 올라가던 애들이 여기서 지지를 해주는 것 같이 보였어요. 계속 지지를 해주는 것 같이 보였는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의도적으로 더 하락한 다음에 기둥을 만든 다음에 보자고. 의도적으로 더 하락을 한 다음에
이게 하락할 때는 하락할 때 이렇게 거래량이 터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 역시도 저점에서 매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락을 하고 기둥을 만들고 또 의도적으로 또 하락을 한 다음에 이렇게 60일선을 이런 식으로 깨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을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런 기둥들을 이렇게 지지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둥을 지지할 때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여기 위에가 다 매물대니까 이렇게 기둥 만들고 요 기둥 자체가 이 윗꼬리로 이 매물 소화해줬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자리를 지지할 때, 이럴 때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려있느니, 이런 자리에서 털리느니, 다시 올라와서 지지를 할 때 보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올라와서 지지할 때 보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이거랑 비슷한 게 현대차가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 보실게요. 현대차가요. 얘도 꽤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 이렇게 보이시려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종목이 이런 자리, 억지로 21선을 깨는 자리를 만든다는 거를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얘는 여기서 기둥을 딱히 만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깼다가 다시 올라오는 21선을 확실히 깼다가 다시 올라오는 자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죠. 여기서 여기 이평선 수렴한 거 보이세요? 5일선, 11선, 11선 여기서 다 수렴을 했어요. 그런 자리를 이렇게 돌파를 한 거예요. 이렇게 돌파. 이렇게 이런 자리를 강하게 아래서 위로 이평선들을 뻥 뚫어버리는 이게 기둥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게 기둥이고 이 기둥을 이런 식으로 지지할 때 매수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뻥 들어오고 이평선들을 뻥 뚫어 올렸으니까 이런 자리를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봉, 5일선 지지하는 단봉이면서 이 기둥을 지지할 때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 5일선을 이탈하잖아요? 그럼 그런 자리에서 바로 손절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나요? 이 기준 아래까지? 안 돼요. 여기서 그냥 짧게 손절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딱 여기를 지지했으니까. 정확하게 여기를 이 기둥을 확실하게 보시고 기둥에서 매수를 하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손절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가 그렇게 올라오고 다시 하락을 했어요. 여러분 많이 올라간 종목은 최소 60일선까지 빠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60일선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60일선이 보이시죠? 초록색 선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릴 때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60일선 마침 60일선에도 닿았는데 매수를 해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장이 좋을 때는 이런 자리에서 반등 잘 나와요. 근데 시장 안 좋을 때는 일부러 이렇게 한 번 더 깹니다. 일부러 한 번 더 깨서 개미를 털어낸다고요. 일부러 한 번 깬 다음에 다시 올리고 또 깨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60일선을 이렇게 이탈을 시킵니다. 그리고 60일선 맞고 이렇게 또 이탈을 시켜요. 그런 자리가 지금 앞에서 지지가 나왔던 자리예요. 이렇게 이런 매물대에 있었던 자리, 이렇게 돌파봉 만들어졌던 이 자리, 이런 자리에서 계속 이탈을 시켜요. 그리고서는 이 60일선을 결국은 이렇게 돌파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는요, 여러분 굉장히 수렴이 많이 된 자리에서만 매수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돌파를 했다고 해서 끝인가요? 아니죠. 이렇게 돌파를 했으면 돌파한 캔들을 지지하는 자리를 찾아줘야 돼요. 여기서는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 이탈한 것도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올라갔다가 아직 제대로 지지 못했죠. 올라갔다가 이런 자리 60일선을 의도적으로 이탈을 했다가 다시 60일선을 돌파한 후에 다시 60일선을 지지하는 자리, 이런 자리가요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자리가 이렇게 매물대와 맞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매물대랑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굉장히 유명하죠. 엄청나게 올라왔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무조건 60일선을 한번 깨야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깨고요. 돌파해서 올라오고 깨고 또 깨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런 식으로 돌파한 이 기둥, 이런 기둥들을 지지할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가 이평이 수렴된 위치이면 좋겠죠. 이렇게 한번 깼다가 이렇게 기둥들을 만든 종목들은 이 근처에서 모아가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할 때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평 수렴을 할 때 매수를 하시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평이 수렴했다는 게 뭘까요? 그냥 수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어디를 보여드릴까? 단순히 5일선, 11선, 21선, 60일선이 모여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지금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이랑 하단 좁은 거 보이시죠?
여기도 변동성이 줄어들어 있는 거고요.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이랑 하단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도 변동성이 굉장히 줄어든 위치인 거예요. 변동성이 줄어든 곳에서 이런 기둥들을 지지를 하면 상승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는 건요. 이렇게 상승을 하는 동안 쌓인 피로들을 여러 오르락내리락 하는 변동성을 통해서 이 피로도를 흡수하고 더 이상 피로가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다음의 상승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가 많이 수렴한 상황에서 기둥들을 지지를 하는 캔들이 나왔을 때가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변동성이 매우 큰 위치죠. 볼린저 밴드가 넓으니까. 아직 물론 근데 이런 자리도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좁은 자리에서 사는 게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안전하다. 그리고 이런 자리도 좁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도 볼린저 밴드는 좁았죠. 여기 근처도. 근데 60일선이 아직 멀잖아요. 많이 오른 종목은 최소한 60일선까지는 수렴이 되어야 된다. 60일선이 더 올라오고 나서 60일선까지 이렇게 수렴을 했을 때 갈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나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락장에서는 최대한 안전한 자리를 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번 더 깨는 거를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깬 다음에 발생하는 기둥들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기둥들을 지지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냥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평선이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수렴했을 때 지지하는 걸 기다려야 된다. 아시겠죠? 이거 여기 돈고자리 아시죠? 이런 언덕들도 돈고자리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라오던 종목이 쭉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할 때 이런 돈고자리도 기둥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저항이 될 만한 곳에다가 선을 긋습니다. 여기 저항이 될 수 있죠. 여기 저항이 될 수 있죠. 거기가 지금 비슷한 가격대예요.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요. 저항이 될 수 있는 가격대. 여기를 돌파를 하는 게 일단은 위로 상승할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면은 그 밑에서는 지지를 해도 여기가 저항으로 맞고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도 맞고 떨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기둥이 만들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그 기둥을 이렇게 지지를 하는 거죠. 5일선 위에서 이렇게 이평선 수렴하고 지지를 하는 겁니다. 자리도 매수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빠져가지고 또 기둥을 만들면 좋겠죠. 근데 이렇게 이런 언덕, 돈고 자리 이런 언덕과 함께 기둥을 형성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언덕도 기둥이 되는 거고 요런 자리도 기둥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국은 요 언덕 기둥, 요 캔들 기둥 잘 생각해 보시고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 매물대를 믿지 마시고 매물대 밑으로 한 번 더 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기둥을 만들면서 올라왔을 때 그 이후의 지지를 보자.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강의는 6월 28일 정도 한 이쯤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락장에 그냥 하락할 때 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최소한 기준봉이 될 만한 캔들 2개가 나왔을 때 그때 보자고 말씀을 드린 거죠. 코스피는 제가 블로그에는 꾸준히 적어드렸는데 여기 근처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 그리고 조금 더 빠지면 가장 매물이 많은 최대 매물대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 와리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조금 더 횡보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그 강의의 주된 내용이 뭐였죠? 기둥이 2개가 나온 그런 자리를 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앞에 영상은 제가 올인원 코스 구매자분들을 위한 사실 올인원 코스 유료 강의였어요. 근데 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하는 방법이라도 알아가시라고 지금 무료로 한시적으로 공개를 해드린 거고 블로그에서도 2개의 기둥 그리고 바닥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기둥이 1개 정도 나왔을 때부터 제가 관심 종목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기둥이 1개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기둥이 2개가 나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기둥이 2개가 나왔다고 해서 전부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 없이 규칙 없이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PG 같은 경우도 이때 여기서 첫 번째 기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매수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기둥 2개를 만들고 이평선 수렴을 하고 지지를 하고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여기 상한가에 준하는 캔들이 나왔을 때 여기 매집 구간이라고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기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2번째 기둥이 나오면 그때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지금 2번째 기둥을 만들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요. 한국 PIM은 앞에서 말씀드린 SPG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거래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는 아닌데
그래도 지금 앞에서 매집을 해도 구간까지 밀렸고 거기서 오늘 기중봉스러운 캔들이 하나가 나왔어요. 물론 여기 거래량은 없지만 그래도 거래가 조금은 있었죠.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면서 여기서 기둥 한 두세 개 정도가 여기서 나왔을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런 자리에서 손절을 잡고 매수를 했어도 괜찮은 거죠. 어쨌든 기둥이라는 거는 나오면 이렇게 주가가 횡보를 하게 돼요. 첫 번째 기둥과 두 번째 기둥이 높이가 비슷하려면 주가는 횡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자리에서 기준을 잡고 손절을 잡고 매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PIM은 여기서 추가로 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가지 않고 눌리면 거기서 두 개의 기둥으로 보고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코스모 로보틱스도 지금 두 개의 기둥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2만 원대가 강한 저항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매물을 소화해줬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이 종목은 오늘 시가 부분이 앞에서 두 개의 기둥 혹은 세 개의 기둥으로 지지를 만든 곳인데 거기를 지지하고 올라왔거든요. 얘가 2만 원을 돌파를 하면 3만 원까지는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침 2만 원 부분을 앞에서 소화를 한번 해줬기 때문에 돌파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밀리는지 돌파를 해주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크윙은 두 개의 기둥은 아직 안 나왔죠. 여기서 밀리지 않고 바로 갔으면 두 개의 기둥을 이런 자리에서 만들었을 수도 있을 텐데 밀렸어요. 그래서 지금 매물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는 51,500원에서도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밀렸다 올라오면은 거기가 또 두 개의 기둥이 될 거고 51,500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밀렸다가 다시 51,500원을 찌르면 거기가 또 두 개의 기둥이 될 수가 있겠죠. 파마리서치는 조금 두 개의 기둥과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목요일의 종가가 되게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된다고 블로그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금요일날 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이번에 안 가려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종가에 이렇게 다시 목요일 종가 부근을 지켜줬어요. 이렇게 되면 괜찮은 거거든요. 한 번 개미를 털고 올라온 거라서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슈팅을 해줬습니다. 아마 시가 부근을 손절 잡고 448일선 아래에서 모아가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 영상에서 강의를 해드린 것처럼 주가가 바닥을 잡을 때는 두 개의 기둥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 다지는 종목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제가 블로그에 계속 이런 자리를 찾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 월에 12,900원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런 차트들이 좀 흥미롭다. 혹은 제가 설명드린 거를 잘 못 알아듣겠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조금 더 잘 알아듣고 싶으시거나 제가 설명드리는 이 차트 분석 내용을 저와 같은 눈높이로 보고서 제가 종목을 찾아오면 그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좀 더 저와 비슷하게 이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판매하는 세력주 올인원 코스 강의와 전자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구매를 해서 보시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건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꽃길만 걸으시고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